네,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민국 엄마들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경찰이 4살 아이를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오늘 오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나면서 줄줄이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우리 아동학대가 계속되는 걸까요?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님 그리고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김남희 변호사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인천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그 사건의 발단이 됐는데요. 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보육교사 양모 씨가 이제 4살 아이를 비롯해서 그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느냐는 것이었는데 CCTV와 이제 주변에 이제 진술에서 여러 가지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경찰에 조사받으러 나왔을 때는 일단 상습 폭행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많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상습폭행 얘기가 있는데 혐의 인정하시나요? 상습폭행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자, 33살 양모 씨. 순간적으로 뭐 이성을 잃었다, 뭐 반성을 하고 본인이 이제 혐의를 이제 인정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 정도 이제 뭐 이제까지 이제 나온 것만 놓고 보면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CCTV 그 다른 아이들의 장면들이 사실 보여졌거든요. 예. 아이들이 놀이를 멈추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모여 앉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런 상황이 상당히 노출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 무의식적으로 위협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들 반응을 보면 이게 상습적인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행을 했다가 아니라 어쨌든 교사의 위협이 상당히 그 교실에서는 많이 이루어진 것이 좀 정황상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한 장면만 보더라도 그 상황을 항상 이렇게 평가가 되고 아이들의 정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까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이미 애들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지금 좀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화면을 저희가 좀 자제하려고 좀 그러는데 요 부분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이 뺨을 때리고 하는 화면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아이들과 이제 부모님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제 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말이죠. 자, 지금 오늘 어린이집 원장이 10시에 경찰서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언론에 눈을 피해서 8시에 이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네네. 이런 경우에 원장 같은 경우 어떤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상습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알고도 묵인하면서 사실상 방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과태료 같은 가벼운 징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곳도 민간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곳인데 당연히 원장님이 그거를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볼 수가 있고 고성도 들렸다는 동료 교사들의 또 증언도 있고. 네, 저도 모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집 중에 95%가 민간에 맡겨져 있고 국공립이 5% 정도 되는데 그것도 민간에 거의 위탁이 돼서 거의 대부분 이제 시장에 맡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신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이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경력이 낮은 교사들을 오히려 우선해서 채용하고 경력이 되는 사람들은 좀 자르고 오히려 이런 일들도 빈번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육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보육질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 주셨는데 저희 어린이집의 국공립은 5%밖에 안 되고 민간이 95%라고 하셨는데 전체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전국에? 지금 교사만 24만 명이고 어린이집 아마 4만여 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요건을 갖추어서 지자체에다 서류를 내고 그거를 통과하면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적격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반복적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다시피 한 폭력 이런 거에 노출된 아이들의 경우에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구들의 보고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이제 아이들이 그런 폭력에 신체적 폭력이죠, 정신적 폭력까지 이제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에 떠는 건 이미 정신적인 폭력까지 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아이들이 도덕적 판단을 하거나 이런데 아니면 또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이타적 행동을 하는데 주저하게 될 것이고 그걸 이제 덜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폭력을 많이 먹다. 네, 그리고 이제 유혹에 이렇게 조금 자기 자신을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능력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아 영어 교육 시설에 저희가 보도에 한 내용이기도 한데 도깨비방이라는 곳을 이렇게 두고 이제 아마 이제 도깨비가 나오는 무서운 방이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거기다가 아이들을 가두고 겁을 주고 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이와 그 부모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깨비방인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깜깜한 데 가면은 그냥 벌벌 떨면서 깜깜한 데 너무 무섭다고 도깨비가 나올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예. 아이한테 계속해서 이제 공포심을 심어주고 어두운 방으로 데려간다. 아이들이 그 방에 끌려갈까봐 이렇게 불안에 떠는 모습인데 이런 공포심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 또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은 또 어떻게 그렇죠. 작용을 저것도 할까요? 일종의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정서 학대라는 말이 있군요. 네, 예. 정서 학대가 아동 학대 이제 신체적 학대 있고 성적 학대, 예. 정서적 학대인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간과해 왔었던 부분이 정서적 그 네. 학대 측면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협하거나 그다음에 협박하거나 그다음에 욕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서학대에 해당하므로 저 케이스도 그 부분으로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이제 일단 이제 그 권력이 약해지는 거죠. 뭐든지 눈치 봐야 하고 네. 아이들이 자기 표현도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상황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이제 부모와 이 학원에 사실은 동조도 사실 있죠. 네.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고 그런 학원 측에서는 결국은 아이들이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해서 훈육을 해서 학습 능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들은 학교는 저희가 국가가 인정하는 유아교육기관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죠. 저런 정신적인 정서학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도록 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동학대 유형 중에 이런 심리적 학대 같은 것도 포함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또 그 수사 과정에서 입증을 하거나 처벌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그 전에 이렇게 아동 정서적인 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을 가했다던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이나 우리나라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매우 드물죠. 인천 어린이집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제 곳곳에 보육시설의 학대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가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양모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도 이제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 자기 블로그에다 그런 글도 남기고, 그 진정성이 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근데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이 교사의 양성 과정이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1년 6개월 그 인터넷 사이버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강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고 본인이 그걸 듣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상호작용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예. 가르치는 사람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한 번도 피력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현장 경험도 일부 조금 조건으로 있지 않나요? 한 달 동안 실습 기간이 있긴 있는데 그 실습도 사실은 사이버 강의에서는
그 관리 감독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계속 전문가 집단에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렇게 양성됐을 때 이 사람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면 일단 아이들하고 경험해 본 게 뭐 적지 않으니까 네. 당황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자라온 방식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냥 그 태도를 그냥 그대로 견지하면서 교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참고할 네. 만한 뭐 해외 사례는 없습니까? 사실 그 저희 나라 이 인터넷 강의라는 게 양성 과정에 있는 곳이 저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 있는지 저는 확인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아마 우리나라에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보육교사의 자질과 남녀 평등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북유럽의 경우에 남녀 평등의 지수가 상당히 높죠. 그런 나라들의 보육교사의 질은 높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여성의 노동의 질이 낮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장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여성을 취업군으로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인 보육시설의 네. 교사의 자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사회가 여성 평등이 아직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또 반영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벌려고 이렇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일부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예. 처음부터 목적이 이제 약간 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최소한의 자기 월급이 나오니까 이제 예. 그거는 뭐 저는 노동행위로서 뭐 정당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예.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써야 될 돈을 적당한 곳에 제대로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일 거고요. 지금 인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인 미만의 작은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예. 그 소규모 어린이집들은 사실은 지금 국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거죠? 뭐 이제 3세, 4세, 5세를 이제 맡을 경우에 국가에서 누리과정 22만 원 네. 지원 예.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보육료로 학부모들한테 조금 부담을 좀 지우는 거죠. 그렇죠. 이제 특별 활동 같은 것들 통해서 아마 운영비로 충당을 했었을 거고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교사를 드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 교사가 지금 현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격증에 급수하고 교사의 자질하고 지금 현재 그 관계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급이 높다 그래서 교사의 자질이 높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뭐 이번 사건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누리교육 과정에 이제 편입이 돼 있잖아요. 네. 어린이집하고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정부의 이제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무상 보육이 시행된 뒤에 보육의 질이 더 떨어졌다. 이제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예산이 지금 부족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무상 보육으로 가면서 그렇게 예산이 국가 예산이 지금 7조 원 가까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예산의 양 자체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95% 이상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각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지자체당 그 어린이집 관리 감독 인력도 없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은 하는데 그건 사설 그 기관들에게만 보내지고 관리 감독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민간 어린이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이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무상보육 정책 이후에 보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많은 아이들을 봐야 하니까 네네. 지금 환경이 안 좋다, 이런 보육교사들이 얘기가 그 나오더라고요. 1인당 하루 근무 시간이 평균 10시간이 넘고요. 그 평균 월급이 120만 원 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과연 온갖 잡무를 처리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아이들을 보는 교사가 120만 원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볼 수 있을지 되게 의문이 되는데요. 네, 한 명당 아이들을 얼마나 맡게 되나요? 그거는 나이마다 다른데요. 영세 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명이 3명의 아이를 보고 이게 점점 늘어나는데 근데 만 4세 이상이 되면 20명씩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한 명당? 네네, 한 명의 교사가. 근데 한 명의 교사가 20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 뭐 식사라든지 뭐 관리를 다 처리하고 각종 행정 잡무나 이런 것까지 떠맡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보육을 제대로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정치권도 지금 뭐 앞다퉈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내용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그 아동 학대 발생할 경우에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겠다. 또 학대한 교사는 영구 퇴출한다.
또 보육교사의 자격을 이제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요. CCTV 설치 의무화, 교직원 장시간 근무해서 인성교육 강화, 뭐 이런 그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말이죠.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CCTV 설치로 보이는데,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뭐 처벌의 위주의 대책인 것 같고요. 지금 저 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교육교사 자격 강화와 그다음에 뭐 교사 인성교육 측면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대책은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교사 자격을 강화한다라는 건 굉장히 또 굉장히 여러 갈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거 아동학대를 해소할 만큼 예방할 만큼 뭐 조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큰 틀만 네. 지금 정해놓은 거고 세부 기준이 네,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얼마나 실효성이 네, 있을지 좀 알 수 의문이 없죠. 있는데 네. 또 이게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벌에 근거한 또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은 또 없을까요? 일단 그 호주의 사례인데요. 이제 교사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 자격을 받을 때, 그다음 실습을 나갈 때, 그리고 채용이 될 때.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점검을 받는 건 내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증빙을 해야만이 뭐 이제 말하자면 교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라의 그 아동학대 교육 아마도 여러 선진 국가들이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할 텐데요. 그 직접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거죠. 케이스를 놓고 이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아동에게 위해가 가할 수 있는지, 교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그런 워크숍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고 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의무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직무 과정에서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인터넷 강의 들어서 들었다라는 것만 확인서만 보내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요식행위로 흐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남희 변호사도 끝으로 좀 개선 뭐 좀 좋은 개선 대책이 있으면 좀 제시 좀 해주시죠. 예. 네네. 민간 어린이집이 95%인 상황에서 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질이 높고 경력이 오래된 좋은 보육교사의 세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보육교사들을 지자체가 직접 교육하고 관리 감독하고 때로는 직접 고용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예산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이집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인력들도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자체와 정부의 또 개선 대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그리고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이신 김남희 변호사 두 분으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